한덕수 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어쨌든 여전히 식지 않은 한덕수, 맞아요. 예, 네. 모든 이슈의 블랙홀 한덕수 대행 얘기를 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죠. 네. 자, 오늘 이제 4강 결정되는데 조금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언론의 관심도 특히 민주당의 관심도 온통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과 함께 2명을 우리가 지명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반복을 했지만 진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2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미스를 크게 했어요. 크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대통령과 친하고 그 다음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을 후보로 지명한 것. 두 번째로 네. 4월 18일 이전에 지명한 것. 그러지 않은 무난한 보수의 재판관이 될 만한 분들 2명으로 해서 4월 18일 이후에 지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네. 무리수를 뒀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그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4월 18일 이후에 지명을 하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런 출마론을 띄우기에는 잘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 2명을 지명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론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이전에 승부수를 띄웠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니까. 던졌으면 네. 마은영님이 어떡하지 못하고 2명 맞아요. 이완규 함상훈님이 딱 안착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쐈다. 빨리 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보수에게 헌법재판소에서 네. 보수 우위를 가져올 그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대 실책이었고 그래서 그날 구대영 가처분이 나온 날 바로 다음날 조간신문 기사가 그 구대영 가처분 때문에 더 이상 차출론이 잠재워졌다라는 기사가 그 조중동 중에 한 곳에서 실렸어요. 동아일보가 실렸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을 2개를 그렸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예. 또 하나가 트럼프. 트럼프와의 관세협정, 예. 네. 관세협상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그 파이낸셜 그 타임즈죠.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나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권한대행이 왜 그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까지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른 게 없다라고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대답을 하죠. 네. 그 말은 이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을 잘 매조지하고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이 국내적인 게 하나 막혔으니까 국제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트럼프에게 물어보셔라.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 어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선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관세협정이 원하는 대로 4월 20일 때 요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힘들어졌어요. 내일 모레인가 2+2 가요. 가죠. 가긴 최상목 가죠. 부총리로 이렇게 최상목 가긴 부총리하고 하죠. 한덕근 산업장관 네. 가서 2+2는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요일.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런 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으면은 그쵸. 트럼프가 계속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그렇죠. 거기 또 깜짝 출연해서 뭔가 그렇죠. 뭔가 네. 하여튼 이쪽 저쪽이든 좀 네. 아주 변칙에 굉장히 큰 네. 뭐 통 큰 무슨 얘기가 네.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일 가능성도 있었고 그렇죠. 어쩌면 뭐 그러다가 뭐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무슨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날 수도 있어요. 잠깐 날라와서 좀 보자. 그렇죠. 한국은 중요한 네. 굉장히 우리 중요한 네. 대상국이다. 뭐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게 뭐 전혀 관계는 아니 뭐 독립적인 변수입니다만 교황께서 선정하시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진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최고로 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언제였는지를 지난 예, 3년 중에 예.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그렇죠.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날입니다. 예, 네. 그날이에요. 그날에 맞아요. 그때 MBC 기자였나 그 기자가 바이든 저랑 날리면. 통화를 할 때 네네. 그 바이든 날리면 말고 네. 그 말고도 다른 MBC 기자가 네네. 저랑 통화를 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날리면을 자기들이 하고는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잘했다. 예. 이렇게까지 그 MBC 그렇죠.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그때 정말 대단했죠. 정말 그 아메리칸 파이 때가 최고의 인기였고 저도 진짜 그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사이에서 연출이 됐다면 예. 아마 5월 초에 바로 출마 선언과 함께 바람을 받았을 텐데 트럼프께서 바티칸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뒷바람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카드가 다 좀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고 나면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바람이에요. 5월 3일 전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혹시 2주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10일 남았는데 예. 뭐 바티칸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아메리칸 파이 비슷한 곡을 하나 불러가지고 또 네, 뷰티풀 잉글리시, 뷰티풀 잉글리시로.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어제 생각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예. 그랬잖아요. 지게 지팡이도 필요하다고. 뭐라도 필요해요. 그렇죠. 지게 네. 작대기도 필요해요. 지게 그거 작대- 맞아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기는 조건은 무조건 바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캠프에서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도 바람이지만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면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근데 네. 그 바람이라는 거는 외부 요인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 뭐가 됐던 그냥 제가 오늘 그 각자 입장은 다르겠지만 바람이 불면 탑시다. 네, 그게 뭐가 됐던 그렇죠. 바람이 불면 그냥 네. 타고 갑시다 그냥. 예.